어느 날 아침 당신이 눈을 떴을 때 벌어질 일입니다. 평소처럼 출근길에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으려는데 결제 단말기에 처음 보는 오류 메시지가 떠 있습니다. 주유소 사장님은 다급하게 땀을 흘리며 종이의 매직으로 새로운 가격을 적어붙이고 있죠. 그런데 그 숫자가 이상합니다. 어제보다 2배 아니 3배가 뛴 가격입니다. 황당한 마음에 스마트폰을 켜서 주식 계좌와 환율 앱을 열어봅니다. 그런데 화면 속 숫자가 미친 듯이 깜빡거립니다. 100원 단위가 아니라 1000원 단위로 오르락내리락하며 마치 고장난 타이머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급하게 인터넷 쇼핑몰을 켜서 해외 직구로 사려던 물건의 결제창을 누르지만 시스템 접속이 불가능하다는 차가운 안내문만 나타납니다. 마트 진열대에서는 수입 소고기와 밀가루가 자취를 감췄고 동네 빵집은 재료를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단순한 경제 위기나 일시적인 물가 상승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대한 질서가 무너져 내리는 첫날의 풍경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쉰재는 공기 중에 산소가 있다는 걸 매일 의심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난 70년 동안 전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달러는 바로 이 산소와 같았습니다. 대한민국 서울에 상인이 중동에서 석유를 사올 때도, 남미의 농부가 키운 커피콩을 유럽의 카페에서 결제할 때도, 중국의 공장에서 만든 스마트폰을 아프리카에 팔 때도 세상의 모든 계산은 달러로 이루어졌거든요. 얼굴도 모르고 언어도 다른 전 세계 사람들이 오직 달러라는 하나의 굳건한 믿음 아래 거대한 글로벌 쇼핑몰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았던 겁니다. 미국은 그저 종이에 초록색 잉크를 발라 찍어내기만 하면 전 세계 사람들이 땀 흘려 만든 진짜 물건들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마법을 누려왔습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세계 평화와 자유무역의 바닷길을 지켜주는 거대한 경찰이자 든든한 은행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참 평화롭고 효율적이며 끝없이 번영할 것만 같던 황금빛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영원할 것 같던 이 마법의 산소통에 지금 치명적인 금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은 아주 조용하고 불길하게 전 세계 밑바닥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이 거대한 붕괴의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세계 지도 곳곳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불경스러운 장면들입니다. 러시아가 중국에 천연가스를 팔면서 달러가 아닌 위안화를 챙겨봤습니다.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가 반세기 넘게 굳건히 유지해온 달러 원유 결제 공식을 깨고 다른 나라 돈도 받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인도와 아랍에미리트가 자신들만의 화폐로 직접 무역을 시작하고 남미의 거인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아예 달러를 몰아내고 남미 공동화폐를 만들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깊고 어두운 금고를 꽉 채우고 있던 초록색 지폐들이 조용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번쩍이는 진짜 금괴들이 무서운 속도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출구가 굳게 닫힌 거대한 영화관에서 사람들이 몰래 비상구를 찾아 한 명씩 두 명씩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아직 스크린에서는 화려한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데 왜 사람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달러라는 거대한 영화관을 필사적으로 탈출하려 하는 걸까요? 무언가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눈치챈 겁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엘리트들이 왜 그토록 편리한 달러를 버리고 무겁고 이자도 안 나오는 쇳덩어리를 사들이고 있을까요? 정리하면 세계는 지금 달러를 버리는 게 아니라 달러 의존을 줄이는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한 가지 통화에 국가의 목숨을 걸어두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뼈저리게 깨달아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탈출극이 벌어지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달러가 어느새 치명적인 무기로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원래 돈이라는 건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합니다. 으르렁거리며 미워하는 사람끼리도 총을 내려놓고 물건을 사고 팔 때는 웃으며 주고받을 수 있어야 진짜 화폐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무섭게 화가 났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를 가만두지 않겠다며 전 세계 은행들이 돈을 주고받는 핵심 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통째로 쫓아내버린 겁니다. 러시아 정부와 갑부들이 피땀 흘려 모아둔 수백조 원의 달러, 재산도 하루아침에 꽁꽁 얼려버렸습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한 나라의 경제 동맥을 완전히 끊어버린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고도 적을 응징하는 가장 정의롭고 세련된 철퇴를 내린 것이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숨죽여 지켜보던 제3세계 지도자들의 등골은 서늘해졌습니다. 만약 나중에 우리나라가 미국 정치인들의 심기를 거스르면 어떻게 될까? 내 금고에 소중하게 쌓아둔 천문학적인 달러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겠구나. 이 끔찍한 공포감이 전 세계의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간 겁니다. 무한한 신뢰의 상징이었던 달러가 언제내 목을 조를지 모르는 섬뜩한 올가미로 변해버린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브레이크가 완전히 고장나버린 거대한 돈 복사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치고 공장이 멈추고 사람들이 집 안에 갇혔을 때
미국은 경제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하늘에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듯 상상 초월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역대급 유동성 파티가 열렸죠.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을 풀었는데도 그들은 물가가 오르지 않을 거라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끔찍했습니다. 무섭게 치솟는 인플레이션 괴물을 잡기 위해 미국은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는 건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던 달러 산소를 다시 미국이라는 거대한 블랙홀로 무자비하게 빨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달러를 빌려 공장을 돌리고 다리를 짓던 가난한 신흥국들은 당장 숨이 턱턱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빚을 갚으려 해도 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 파야 할 돈이 2배, 3배로 늘어났습니다. 결국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국가부도를 선언한 나라들이 속출했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서민들은 밥상 물가가 폭발해 살려달라며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물가를 잡기 위해 왜 우리가 피눈물을 흘려야 하는가? 미국의 빚잔치에 왜 전 세계가 청구서를 대신 내야 하는가? 이 억울함과 분노가 달러 패권의 튼튼한 밑동을 무섭게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이유는 영원한 승자일 줄 알았던 절대자, 미국의 힘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아주 현실적인 팩트입니다. 과거의 미국은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물건을 가장 비싸게, 그리고 가장 많이 사주는 자비롭고 거대한 큰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국가빚은 통제할 수 없을 만큼 산더미처럼 쌓여가고 정치인들은 국가의 백년지대계보다는 당장의 다음 선거를 위해 매일 진흙탕 싸움을 하느라 바쁩니다. 그 사이 중국과 인도 같은 나라들은 무서운 속도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물건도 제일 많이 만들고 자원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왜 굳이 미국 돈으로 비싼 수수료까지 내가며 거래해야 하지? 우리끼리 우리 돈으로 장사하자. 이른바 브릭스라는 새로운 거대 세력이 뭉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균열 위에 중동 전쟁 같은 지정학적 충격까지 겹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달러 패권의 균열은 그 자체로 위험하지만 에너지 전쟁과 결합하는 순간 한국 같은 수입국에는 재앙이 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화약고가 터져 원유 공급망이 끊기는 순간 흔들리던 달러 시스템은 걷잡을 수 없는 공포의 소용돌이로 빠져들게 됩니다. 기름값은 천정부지로 솟구치고 물가는 폭발하며 그나마 버티고 있던 전 세계의 얇은 지갑들은 단숨에 찢어져 버릴 겁니다. 달러의 위기가 불난집이라면 이란 전쟁은 그 위에 들이붓는 거대한 기름통인 셈입니다. 핵심은 달러가 당장 죽는 게 아니라 달러 시스템이 흔들릴 때 약한 나라부터 먼저 쓰러진다는 겁니다. 세상이 극도로 불안해지고 글로벌 경제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가 닥치면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세상에서 가장 크고 튼튼한 방공호로 필사적으로 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미국이 흔들리고 빚이 많다고 매일 욕을 먹어도 막상 진짜 전쟁이나 핏빛 경제 위기가 터지면 지금 지구상의 압도적인 미군과 핵무기로 무장한 미국보다 안전한 나라는 없다는 아주 차갑고 불편한 진실을 모두가 알고 있거든요. 위기에 징후가 보이면 글로벌 거대 자본과 투자자들은 한국, 대만, 브라질 같은 신흥국 주식과 채권 시장에 투자했던 돈을 가장 먼저 무자비하게 빼버립니다. 그리고 그 막대한 돈을 모조리 미국의 국채, 즉 가장 안전한 달러로 바꾸어 피신시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돈이 초강력 진공청소기에 빨려 들어가듯 미국 본토로 싹쓸이 흡수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달러를 지탱하고 있는 미국의 재정 상태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까지 불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인간의 감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 위에서 미국 정부는 지금도 천문학적인 이자 비용을 감당하느라 허덕이고 있습니다. 빚을 내서 이자를 갚고 다시 그 이자를 갚기 위해 더 큰 빚을 내는 파멸적인 쳇바퀴에 올라탄 것입니다. 브레이크 파열된 거대한 덤프트럭이 벼랑 끝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그 위태로운 짐칸에는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이 고스란히 실려있는 꼴입니다. 누구도 이 트럭을 멈출 방법을 모릅니다. 그저 오늘 하루 무사히 굴러가기만을 바라며 운전대를 꽉 잡고 있을 뿐이죠. 만약 이 트럭이 진짜로 벼랑 아래로 굴러떨어져 달러 패권이 산산조각 난다면 수출과 수입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에는 어떤 충격이 닥칠까요? 상상하는 것조차 끔찍한 연쇄 붕괴가 즉각적으로 시작됩니다. 극단적인 위기, 시나리오에서는 환율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급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환율의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가 중동에서 사오는 석유 가스 가격이 원화환산으로 수배 폭등합니다. 발전소를 돌릴 연료가 비싸지니 전기 요금은 단숨에 2배, 3배로 뛰고 전기를 많이 쓰는 반도체 자동차 제철 공장들은 가동을 멈추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거리로 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식재료, 가격이 하늘을 찌르면서 동네 빵집과 식당들은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폐업방을 붙이게 됩니다. 직장인의 월급은 한 푼도 오르지 않았는데 점심 한 끼 가격은 2만원, 3만원이 되고 평생을 바쳐 영끌에서 집을 산 사람들의 대출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한 달 월급을 고스란히 은행에 바쳐도 모자라게 됩니다. 이건 저녁 뉴스를 장식하는 흔한 경기 침체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민들의 평범한 일상 자체가 완전히 파괴되는 끔찍한 경제적 학살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이들의 학원을 끊고 마트에서 고기를 들었다 놨다 망설이며 결국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야 하는 잔인한 현실이 우리의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속 작은 부품 하나를 만들기 위해 전 세계 수십 개 국가가 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거미줄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첨단 설계는 미국에서 하고 히토류는 중국에서 캐내며 정밀한 조립은 동남아에서 하고 최종 소비는 전 세계에서 일어납니다. 이 모든 복잡하고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가 오직 달러라는 단 하나의 매끄러운 윤활유 덕분에 부드럽게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윤활유가 마르고 각자 자기 나라 돈으로만 계산하겠다고 우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물건 가격이 몇 배로 미친 듯이 뛸 겁니다. 환전, 수수료와 불신이 쌓이면서 무역의 장벽은 만리장성처럼 높아질 것입니다. 이 거대한 재앙의 파도 앞에서 힘있는 자들은 이미 살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금고를 비우고 미친 듯이 진짜 금을 사모으고 있습니다. 화려한 종이돈을 밀어내고 변하지 않는 쇳덩어리인 금이 다시 진짜 돈의 왕좌로 귀환하는 중입니다. 눈치 빠른 부자들 역시 이미 국경의 의미를 지웠습니다.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현금을 버리고 비트코인이나 외화 혹은 강남의 최고급 부동산으로 자산을 단단하게 묶어 가장 깊고 안전한 곳에 숨기기 바쁩니다. 거대한 자본은 언제나 가장 먼저 위험의 냄새를 맡고 가장 빠르고 냉정하게 탈출구를 찾아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이 모든 혼란과 아비규환 속에서 가장 가혹하게 고통받는 건 언제나 거대한 파도를 맨몸으로 맞아야 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굳건했던 질서가 쪼개지면서 물건을 가장 싸게 만들 수 있는 곳에서 만들어 가장 효율적으로 팔던 황금 같은 싼 세계화 시대가 완전히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국가 안보라는 거창한 핑계로 내 편이 만든 비싸고 비효율적인 물건을 억지로 사서 써야만 하는 숨막히는 시대에 던져졌습니다. 효율성보다는 안전이 가격보다는 이념이 경제를 지배하는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것은 구조적으로 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도래했다는 잔인한 선고입니다. 당신의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데 마트 장바구니 물가는 매달 미친 듯이 신기록을 경신하게 될 겁니다. 국가는 붕괴를 막기 위해 금을 사들이고 부자들은 비트코인과 빌딩으로 유유히 도망치지만 하루하루 지옥 같은 출퇴근길을 견디며 먹고 살기 바쁜 평범한 서민들에게는 몸을 피할 수 있는 튼튼한 방공호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선택한 국가와 부자들의 이기적인 방어책들이 역설적으로 모이고 모여 세상을 더 팍팍하고 비싸고 잔인하게 만들어버리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져버린 겁니다. 달러 패권의 붕괴는 단순히 지갑 속에 들어있는 돈의 이름이 가볍게 바뀌는 유행 같은 사건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70년 동안 우리 인류가 너무나 당연하게 공기처럼 누려왔던 값싼 풍요와 평화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음을 온 세상에 알리는 묵직하고 거대한 장송곡입니다. 하나의 거대한 제국이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다스리던 평화로운 시대가 무너지고 수많은 세력들이 각자의 성벽을 쌓고 매일같이 피 튀기는 경제전쟁을 벌이는 살벌한 시대로 역사의 수레바퀴가 뒷걸음질 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세계의 경찰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조율하며 바닷길을 열어주던 낭만적인 시대는 영원히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각자의 화폐, 각자의 자원, 각자의 군대로 스스로의 목숨을 처절하게 지켜내야만 하는 차가운 약육강식의 야생세계가 열리고 있습니다. 마산 달러가 지배하던 단일 패권에 생긴 작은 균열은 이미 거대한 무역전쟁의 괴물을 낳았고 그 무역전쟁은 이제 경제를 넘어 진짜 핏빛 전쟁의 불씨를 전 세계 곳곳에 무섭게 지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싼 물건, 싼 에너지, 싼 이자의 시대는 아마도 우리 생에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평범한 개인인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 앞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첫째, 빚 구조부터 당장 점검해야 합니다. 금리와 환율이 미친 듯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통제할 수 없는 과도한 빚은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비수가 될 것입니다. 둘째, 환율과 금리 변화에 그 어느 때보다 민감해져야 합니다. 달러가 흔들릴 때마다 당신의 자산 가치도 폭포수처럼 곤두박질 칠 수 있으니까요. 셋째, 경제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셋째, 자산을 절대 한 곳에 몰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원화달러, 금,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실물 자산으로 당신만의 단단한 방공호를 여러 개 파두어야 합니다. 한 바구니에 담긴 계란은 바구니가 떨어질 때 모두 깨져버리기 마련입니다. 넷째, 위기의 진짜 본질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뉴스가 아니라 매달 당신의 지갑을 채우고 비우는 현금 흐름이라는 이 차가운 사실을 뼈저리게 기억해야 합니다. 당장 내일 위기가 닥쳐도 버틸 수 있는 현금의 줄기를 단단하게 쥐고 있어야 합니다. 영상이 시작될 때 제가 여러분께 던졌던 그 질문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주유소 기름값이 미친 듯이 폭등하고 마트 진열대가 텅 비어버리는 그 끔찍하고 혼란스러운 일상의 풍경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영화관 푹신한 의자에 앉아 팝콘을 먹으며 즐기는 먼 미래의 공상, 과학영화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주 조금씩, 그리고 아주 확실하게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는 결코 피할 수 없는 서늘한 현실입니다. 달러가 무너지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사라지는 건 돈이 아니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평범한 일상입니다. 과연 당신의 일상은 안녕하십니까? 지금 바로 당신의 지갑과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기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